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네요. 오늘 좀 늦었죠? 자, 오늘 날씨는 꽤 좋습니다. 오늘은 25년의 43번째 주이겠죠? 10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이번 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쳐서 합산 시총이 1000조를 돌파했다, 이런 게 가장 큰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고요. 코스피가 거의 4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고치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스파이 QQQ 다이아가 올해 QQQ 같은 경우에는 20%,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72%의 YTD를 보여주고 있죠. 국내 증시의 어떤 지수에만 투자를 했어도 상당히 좋은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어디를 다녀오니라고, 오늘 병원을 다녀오니라고 조금은 준비가 미약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네. CPI가 발표가 됐어요. 10월 24일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예측이 3.1이었고요. 실제 3.0이 나오면서 괜찮은 장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QT를 중단하겠다, 또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좀 확대될 거고 장은 계속 좋아지겠죠. 11사 천국이란 얘기가 있는데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또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어찌 됐든 10월 말이 조금 어떤 증시 흐름에 있어서 저점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증시 저점의 흐름이 11월 초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좀 즐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죠. 코스피는 금요일장이 한 2.5% 정도, 코스닥이 1.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주봉 차트로 보면 보이시겠지만 볼리저 밴드의 상단을 계속 장대 양봉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샀고 기관이 한 1조 4천억 정도를 샀어요. 금요일장에만. 금융투자라는 기관이 산 거죠. 이제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단기 고점일 확률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단타성인 자금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코스닥이 지금까지는 좀 미약했기 때문에 상승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늘 11월부터 4월까지는 소형주들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주의 장세였다고 하지만요. 삼성전자는 PBR이 1.66이면서 현금 배당률 1.5까지 떨어지고요. 자, 어떤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냐? 그건 잘 모르지만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거의 10만원 터치를 했습니다. 99,900원. 10만원을 뚫어낸다면 또 한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의 흐름을 보면 금요일장엔 좀 샀지만 이제는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49.5에서 52.5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젠 조금 쉬워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이 횡보 후에 이 박스를 돌파해서 일봉상 올라간다면 조금 더 큰 상승을 보이겠지만 조심해야 될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시나 계속 보유자 영역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 88,000원이었던가요? 86,000원이었던가요?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 상승할 때 다시 추가 매수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 증시도 좋았습니다. 금요일장의 모든 증시 괜찮았고요. 니케이도 한 3%인가요? 5%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3%. 그 다음에 상해도 3% 정도, 항생 3%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엔화가 달러 대비 조금 낮죠. 그래서 이제 152를 돌파해 버렸는데 요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아베노믹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유동성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건가? 금리 인하 안 할 금리 인상을 안 할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 엔화가 좀 더 강해지길 바라는데
사연이 있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본도 역시 계속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크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라면 따라 붙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생은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죠. 자, 미국 주식을 좀 보면 다우가 1%, 나스닥이 1.15%, S&P가 0.79% 상승한 금요일이었고요. 자, 다우, S&P, 나스닥 전부 다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고가를 찍었고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흐름은 10월 말까지는 계속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아무래도 이번 에이펙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에 대화를 통하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돌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늘 트럼프가 문제인 거죠. 비트코인은 오전에 캡처를 한 거라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찍고 올라서는 자리에서 약간의 불꽃이 불씨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금현물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 실현을 좀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하락세를 보이면 갖은 악재 뉴스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절한 순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국내 금연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점 대비 16.68% 하락한 모습이었죠.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기회냐고 보면 예전에도 보면 횡보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횡보 구간을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게 낫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환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1439.17 꽤 높은 자리죠. 뉴 노멀이 1400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높습니다. 떨어지길 바라는데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나 봐요. 환율이 높아지니까 골드 가격도 또 떨어지고, 그렇죠. 달러가 세지니까 골드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자, 달러 인덱스도 98.74까지 어느덧 올라가 버렸네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달러가 1400 이렇게 1440원 이 정도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고, 우리나라 증시 지금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언제 또 무너앉을지 모르겠습니다. WTI가 급작스럽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을 좀 제재를 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주들이 좀 꿈틀꿈틀하죠. 좀 보시고 에너지 ETF 같은 거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겠다. 국채는 4%. 국채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큰 변화 없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은 이성을 찾아가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빅스도 변동성을 많이 줄여서 16.37까지 떨어졌습니다. V코스피는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도 상승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변동성 지수는 높다. 전에도 해석을 했지만 약간의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다들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포모에 시달리는 기관들만 좀 들어와서 지수를 좀 올려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한 번의 하락이 좀 의미있게 나와버린다면 또 패닉 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포모가 와 있긴 한데 구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간 광산 같은 경우는 정체가 좀 있지만 구리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투자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투자 성과 전략 자산은 35.66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섯 종목 평균 역시 한 4% 정도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요.
미국 국내에 전부 다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배당주는 올해 YTD로 음수값을 나타내서 배당주가 가장 안 좋은 상태, 채권 4% 굉장히 약한 상태 요 정도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는 게 보이고 골드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주는 한 20% 노멀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프로 보면 골드가 많이 하락한 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상승하고 국내 소형주 전략들이 좀 많이 좀 처지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계좌를 좀 살펴보면 역시나 저의 이렇게 투자 관련 계좌는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네요. 소형주 쪽이 많을 수밖에 없죠. 투자는 벤처 투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계좌들은 전부 다 계좌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의 종목 수익과 52주 DD를 보면 다른 건 뭐 볼 필요가 없고 포트폴리오 전략 대형주를 좀 보면 저는 8월 말쯤에 다 정리를 하고 기껏해야 뭐 정찰병 정도 보내져 있는 상태인데 현대건설 빼고 포모가 올 수밖에 없겠죠. 30% 포트폴리오 전략 자체가 30% 넘었을 때 어느 정도 다 물량을 덜어내고 현금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들을 보고 있노라니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하는 포모가 오는 게 사실입니다만 버텨야 되겠죠. 감옥에 들어갈 종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고체죠. 배터리 주를 좀 두 개를 좀 보고 있어요. SKC는 저번 주부터 조금 사모았고요. 하나오션은 타이밍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날 때 손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네요. 자, 예수금이 그래서 꽤 많아요. 지금 이번 주까지 해서 예수금은 상당히 많은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마무리를 해볼게요. 미국 주식 그리드 30을 좀 보면 이번 주에도 다들 괜찮았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